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도록 하는 자연수 AB, 자연수 조건 나왔으니까 일종의 부정 방정식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죠. 뭐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굳이 자연수 조건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네. 2차 방정식에 왔으니까 A는 어차피 0은 아닐 것이고 자연수니까 상관없고 4분의 D 보죠. 그러면 A제곱 B-2의 제곱 마이너스 A제곱 AB-2A-3 이게 0이어야 합니다. A제곱은 날려도 되겠죠? 어차피 자연수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그냥 전개할까 하다가 여기가 A로 묶으면 여전히 B-A가 나오는 거, B-2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바라보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괜찮아요? 그리고 플러스 3이죠. 그죠? 아, 물론 다 전개하는 뜻인지 뭐 정확한 뜻은 잘 모르겠어. 아무튼 나 이게 보여서 이렇게 바꿨단 말이지. 그러면 B-2에 관한 2차 방정식의 관점에서 봤을 때 여기가 자연수가 되게 하려면 여기가 마삼으로 인수되는 거 말고 딱히 방법이 없거든? 그러면 이미 자연수 조건을 쓴 거죠. 괜찮은 것 같아요? 맞잖아. 그러면 A는 이미 4로 고정입니다. B-2가 1 될 때는 B는 3이죠. B-2가 3일 땐 B는 5예요. 그러니까 A가 4이고 B는 5도 가능하죠. 둘 다 가능하니까 최대값은 여기서 발생하고 최대값은 얼마야? 9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해하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59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실수 ABC에 대해서 A와 B와 C의 합이 이렇다. PQ의 곱을 구하시오. A는 양수이고 BC는 유리수이다. A는 이 방정식의 근이다. 나를 먼저 해석하는 게 더 편해 보입니다. 그죠? 나를 해석하려고 보니 여기 이미 공통부분이 보이거든? 부호만 반대로. 맞아요? 예. 그러니까 얘를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보고 전개할 필요가 있겠죠? 그럼 나에서 x제곱 마이너스 2x 문 닫고 와. 빨리빨리 와. 알았어? 이거의 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x 그리고 마이너스 2는 0으로 정리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 0 하고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 하고 두 개가 나와요. 근데 얘는 어차피 허근이라는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A를 얻을 수 있겠네요. A는 1 플러스 루트 2겠네요. 근해 공식에서. 양수 조건 저에서 나온 거죠. 1 마이너스 루트는 아니다. 이렇게. 그러면 A를 알았고. 그리고 A 더하기 B는 다음 방정식의 근이다. B가 유리수이기 때문에 혈례근 정리를 쓸 수 있는 상태입니다. C도 유리수고. 무슨 말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다해서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c는 0의 두 근은 a 플러스 b는 b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2거든요. 그럼 이거의 켤레인 b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2도 근이겠죠. 이해하시죠? A 플러스 B가 근이라며. 근데 이게 A잖아. 그럼 여기다 B를 더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근이면 무리수 부의 부호가 바뀐 것도 근이다. 뭐에 의해서? 혈내근 정리에 의해서. 이해하시죠? 근데 두 근의 합이 6임을 우리가 이미 알기 때문에 B가 얼마다? 2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B가 2면 저건 3-루트 2하고 3 플러스 루트 2죠? 뭐야 이거? 플러스 루트 2. 이것 때문에 그랬던 거야? 잘못 쓴 거야 그냥. 알았지? 예. 그러면 C는 얼마예요? 7이죠.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0 플러스 루트 2입니다. 자, 좀 더 주의 있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BQ는 20이죠. 근데 아무리 주의 있게 써도 말을 하면서 글씨를 자꾸 쓰잖아요. 이상한 짓을 자꾸 하게 돼 있습니다. 학교에서 막 발표 수업 이런 거 해볼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할 때마다 느끼잖아. 나 왜 이렇게 병신 같지? 이렇게. 네, 그래요. 말을 하면서 하면 이 말을 하는데 두뇌의 일부분이 이제 사용되기 때문에 나머지만 가지고 뭔가를 해야 돼서 잦은 실수가 발생하기가 좋죠. 넘어가 되겠죠? 이거 하나도 안 어려운데? 하나도 안 어렵죠? 진짜 1도 안 어렵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영준아, 네. 이 말 잘 보자. 네. 자, 다음 연립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YZ. 너도 잘 보자. 에 대하여 x 더하기 2y 더하기 3z의 값을 구하세요. 야, 근데 애당초에 이게 지금 XYZ 구할 수 있는 문제야, 구할 수 없는 문제야? 일반적으로는 못 구해. 왜냐면 XYZ 3개를 구해야 되는데 식 몇 개밖에 없어요. 2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 2개를 잘 가공해서 x 더하기 2y 더하기 3z를 얻을 수 있거나 아니면 아주 특별한 조건이 숨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냥 오씨 뭐지? 존나 계산해야 되나? 이게 아니라 XYZ를 식이 2개밖에 없으니 원래 못 구하는데 이걸 적당히 바꿔서 x 더하기 2y 더하기 3z를 만들 수 있나? 그건 좀 안 될 것 같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특별한 조건이 숨어 있을 것이다. 특별한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서 뭘 해봐요? 이거 2개 있으면 그래도 이건 구해보고 싶죠. 뭐 하고 있냐? ZX. 방금 봤어? ZX 쓴 다음에 3분의 1을 써야 되는데 Z는 X라고 써버리잖아. 내가 이런다니까. 네. 특별한 조건이 있었네요. 무슨 조건이죠? X는 Y는 Z. 입니다. 그럼 저거 6x냐? 답 2네요. 셋이 같다고 했으니까 저거 6x라고 읽으면 되죠. 네. 그래서 세 실수의 제곱의 합과 2개씩의 곱의 합이 같은 것은 세 실수가 같다라고 얘기했죠. 맞잖아. 왜냐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게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2학년, 3학년 수학을 풀 때도 이게 등장할 수 있겠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최근에 이걸 푼 기억 때문에 색이 같이 이질을 하고 있으면 나중에 이제 이 기억이 잊혀지면서 또 못 알아보는 상황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세 실수의 제곱의 합과 2개씩의 곱의 합이 같으면 세 실수는 같다. 이렇게 조금 문장화 시켜가지고 잘 정착을 시켜놓을 필요가 있겠지. 자, 넘어가겠습니다. 62번. 이거 아주 특별한 아이입니다. 아주 특별하죠. 몹시 특별하다. 62번 풀어서 맞힌 학생 흔들어봐.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제 멱살을 잡으러 오셔야 되거든요. 3차 방정식의 세 근을 물어보면 반드시 1차 인수가 발견된다고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발견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반드시는 아니죠. 아닐 수도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알파가 얼마냐, 베타가 얼마냐, 감마가 얼마냐 이걸 구해야 되는 거면 반드시 1차 인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얘는 물어보는 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물어보는 게 그런 건 아니어서 그러면 얘가 1차 인수가 없기 때문에 알파와 베타, 감마를 구해서 여기다 대입해서 답을 얻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이건 불가능하니까 저걸
적당히 잘 이용해서 저 식의 모양을 만들 수가 있다는 말일 거잖아. 맞아? 그럼 저걸 이용해서 얘의 모양을 만들려면 우리가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냐면 방정식의 근의 의미밖에 없습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방정식의 근의 의미밖에 없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 저 식이 등장하게 만들까? 이 식에서 이런 고민을 해보면 x세제곱은 마이너스 2를 주고 처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처리를 하고 싶죠. 그러면 x 더하기 3이 남아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최대한 누가 나오게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나오게 지금 엇거지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공통인수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 앞에 두 개만 보면 다음과 같이 식을 정리할 수 있죠. 우리가 필요한 건 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쓸 수도 있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되는 친구들? 근데 이 식을 이렇게 바꿀 때 뭘 해봤어야 되냐면 x에 마이를 넣어봤어야 돼. 물론 이제 1차인수 없다는 거 확인했지만 x에 마이를 넣어보면 어차피 성립 안 하죠. 그러니까 이 식과 이 식은 수학적 의미가 같지 않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왜냐면 아래 있는 식은 x가 마이너스 1이 될 수 없으니까. 근데 어차피 방정식의 근이 마이너스 1이 안 되기 때문에 방정식의 근의 입장에서는 수학적으로 동일한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서술형 답안을 작성한다면 나는 이 윗줄에서 아랫줄로 바뀔 때 여기에 뭐가 첨가되어야 이런 표현이 첨가되면 서술형 답안을 채점한 선생님이 와, 이 수학을 되게 잘하네? 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내가 확인했다고 글로 남겨주는 거죠. 물론 실제로 난 확인했을 수도 있지. 하지만 서술형 답안에 안 적혀있으면 확인 안 한 것으로 간주한다니까요. 무슨 말,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식을 다른 식으로 바꾼 거잖아요. 식을 다른 식으로 바꿨는데도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다고 밝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주어진 식은 이제 뭐가 되냐면 이 바뀐 식에다가 알파, 베타, 감마 넣으면 되죠.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1, 베타 더하기 1, 감마 더하기 1, 그리고 알파 더하기 3, 베타 더하기 3, 감마 더하기 3 이거 계산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할 거냐? 어차피 얘를 인수분해하면 뭐가 될 건데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가 될 것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뭐를 넣으면 마이를 넣어서 부호를 바꾸면 얘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마이를 넣어서 부호를 바꾸면 되겠네. 괜찮은 것 같습니까? 그러면 이 마이너스를 먹어서 그냥 2라고 써도 되겠네요. 그죠? 분자에 있는 식은 저기에다가 마3을 넣어서 부호를 바꾸면 되죠. 마3을 넣어서 부호를 바꾸면 얼마예요? 14예요? 그럼 7 되겠죠. 이렇게. 그러네요. 그죠? 네. 그래서 왜 1차인수가 없느냐라고 하면 알파, 베타, 감마를 직접 물은 것이 아닌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파, 베타, 감마 값 자체를 직접 묻는 문제는 반드시 1차인수가 있다 라고 제가 설명한 것이지 3차 방정식 자체가 무조건 1차인수가 있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1차인수가 없는 순간 저기 나와 있는 식을 적당히 변형해서 문제에서 묻는 식이 되게끔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좀 잘 만든 문제가 안돼 사실은. 이거를 이제 풀어보는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시험지에서 이걸 처음 받게 되면 사실 50분 내로 얘를 맞추는 건 쉽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63번 4차 방정식의 4근 중 2근의 합이 1일 때 근데 이 4차 방정식은 그냥 4차 방정식 아니잖아요. 보기차죠. 보기차 형태의 4차 방정식 특징은 뭐예요?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인 실근이 쌍으로 존재하죠. 그러니까 얘는 내 근을 알파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베타라고 할 수 있을 거야. 괜찮은 거 같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내 마음대로 잡은 거란 말이야. 이렇게 더한 건 절대 뭐가 될 수 없어요. 1이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얘랑 더한 게 1이라는 얘기 아니야. 그럼 애들이 이런다고. 선생님 마이너스 알파랑 마이너스 베타가 돼서 1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니까. 그냥 두 개의 근이 있고 부호 바뀐 게 있다. 두 개의 근의 합이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부호 바뀐 게 합이면 그냥 문자의 모양만 달라지는 거니까 답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냥 알파 더하기 베타가 1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마이너스 베타가 1이라고 써도 답은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굳이 그걸 풀어볼 필요가 없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얘는 실제로 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x의 제곱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0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라고 보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이해됐지? 예. 그러면 x의 4제곱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 x의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 0이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실제로 이제 얘가 1이기 때문에 1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3이어야 되죠. 여기가 3으로 마삼으로 확정이니까. 그래서 알파 베타의 곱은 얼마다? 마일이다. 그럼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 1인데 얘가 어차피 k죠. 그래서 답은 1이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되겠죠? 64번 이참수에 대하여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과 합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k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게 이제 뭐 함수를 합성하자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냥 진짜 1학년의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볼게. 내가 알겠지? 그냥 1학년의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보면 fx가 x-k의 제곱 더하기 k잖아. 그러면 f의 x는 그냥 넣으면 되니까 fx-k의 제곱 더하기 k잖아. 이게 0 되는 거 찾자는 얘기죠. 맞잖아. 네. 그러면 fx는 뭐가 나오냐면 k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k가 나와요. 이미 여기에서 우리 뭘 깨달아요? k는 음수이어야만 합니다. 왜냐면 k가 양수이면 이게 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해가 없어요. 깜깜하게도. 자 그런데 그러면 fx가 얘라고 했으니까 fx가 이렇게 아래로 블록인 포물선이잖아. 그제? 근데 얘가 서로 다른 실근하고 허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y는 k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k가 있다면 여기에 y는 k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k가 있다는 말이지. 그래 여기서 실근 두 개가 생기고 여긴 교점이 없으니까 뭘로 보는 거예요? 허근으로 보는 겁니다. 원래 이제 fx는 사실 4차식이잖아요. 그럼 4차 방정식은 근이 무조건 몇 개 한다고 했어요? 4개 해야 된다고 했죠. 그럼 실근 이외의 것들은 모조리 뭐예요? 허근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저 밑에서 허근이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가 지금 k, k잖아요. 그러니까 k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k가 진짜로 k보다 밑에 있고 k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k가 진짜로 k보다 위에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수 k의 최대값은 음수 중에서 제일 큰 거니까 k는 마이너스 2이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2도 되고 마이너스 3도 되고 마이너스 4 다 돼. 근데 걔들은 뭐가 아니야? 최대가 아니야. 걔들은 최대가 아닐 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문제 조건은 다 만족하는데 음의 정수면 다 만족하는데 최대가 아니라고요. 넘어가도 되겠나 친구들?
넘어가도 되겠어요? 65번을 보죠. 연립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 y가 존재할 때 x 더하기 y의 값이 항상 음수가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게 대칭형 구조니까 모양은 좀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죠? 2차항을 먼저 소거합시다. 아래 식에서 위의 식을 빼버리면 x, y 왜 나오는 거야 이거? xy 플러스 4 x 더하기 y는 k-7이다. 이렇게 얻어지네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대칭형 구조는 x 더하기 y와 xy를 한 문자로 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뭘 찾은 거예요? 1차식 찾은 거죠. 그럼 1차식을 2차식에 대입만 하면 되겠죠.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대입하기 편하려고 여기다가 대입할게. 그럼 x제곱 더하기 저 식을 x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xy는 k라고 바꾸고 여기까지 됐죠? x 더하기 y 살립시다. 그럼 x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y 더하기 7 마이너스 2k는 0이다. 이렇게 대입이 되죠. 그럼 얘가 항상 음수라고 했으니까 지금 얘는 x 더하기 y에 관한 2차 방정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모두 음의 근이 나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예. 그런데 두 근의 합은 볼 필요 없죠. 이미 마사여서 음이에요. 아무 상관이 없고 두 근의 곱이 뭐예요? 7-2k죠. 얘는 0보다 커야 합니다. 그러니까 k는 2분의 7보다 작죠. 합과 곱만 보면 안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명제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대상이 누구여야 돼요? 실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판별식도 보셔야죠. 판별식을 보는 거에 깜빡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했어요. 이거 풀 때. 그리고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왜냐하면 같은 음수여도 상관없으니까. 중근도 허용하니까요. 그럼 여기서 k는 얼마보다?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 두 개 엮으면 얘 나오겠죠? 그러니까 m 더하기 n은 얼마다? 5다. 여전히 어려울 게 없는 것 같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6번 3차 방정식에 대해서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일차인수가 있네요. A 넣으면 0 되죠. 그쵸? 예. 그러니까 일단 인수분 해놓고 나서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x-a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는 0이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 실근과 두 허근, 이미 여기에서 실근이 발견됐기 때문에 얘 판별식을 보셔야 되죠. 그럼 4-a잖아요. 그러니까 a가 4보다 크면 한 실근과 두 허근이 참이다라는 거 알겠습니다. 실근은 a고 허근은 이제 저 2차식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a가 마이너스 4이면 모든 실근의 합은 0이다. a가 마이너스 4이면 여기 넣어보시면 어차피 실근이잖아요. 판별식 양수니까. 그러면 여기서 합은 4다 보시면 되고 a는 마이너스 4니까 합치면 0이죠. 셋 다 실근이니까. 그래서 얘도 참이다 확인됩니다.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가 되도록 하는 모든 a의 값을 구하시오.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가 된다는 말은 허근은 일단 없어요. 왜냐하면 허근이 있다면 반드시 켤레근이기 때문에 허근 2개의 실근 하나여서 실근은 하나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가 된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3의 실근이란 말이야. 그럼 중근을 어떤 식으로 형성할 것이냐 이것만 확인하면 되지. 그럼 첫 번째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a는 0, 2 x는 a를 근으로 가지면 돼요. 이때는 삼중근이 될 수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삼중근이 딱히 가능해 보이진 않습니다. 해볼까요? a를 근으로 가지면 a의 제곱 마이너스 3a가 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a는 0하고 3인데 a에 0을 넣어도 삼중근은 안 되고 a에 3을 넣어도 삼중근 안 되는 거 확인되시죠? 여기다 넣어서 확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둘 다 됩니다. 두 번째, 그냥 a랑 상관없는 중근을 가질 때죠.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a는 0, 2 a가 아닌 중근이요. a가 아닌 중근을 가질 때요. 그러면 a는 4면 되겠죠. 마이너스 4x에서 이미 a가 4라는 게 보이죠. a가 4일 때 중근은 2예요. 그러니까 a가 아닌 거야. 이것도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a 합은 7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런 건 전 개인적으로는 실수 a의 합이 아니라 실수 a의 개수를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0은 더하나 마나이기 때문에 0을 빠뜨린 학생 답을 낼 거니까. A가 0이 아닌 실수. 그래요? 내가 이걸 안 봤네요. 네, 뺍시다. 그러면 합으로 해도 되겠네요. 네. 이건 천장. 좋네요. 그러면 합을 물어도 되죠. 네. 제가 문제를 못 봐가지고 쌉소리를 했네요. 네. 넘어가 되겠죠? 67번 보겠습니다. AD는 2인 등변사다리꼴 ABCD에 대하여 AB가 지름이고 CD가 지름이다. 오직 한 점 접한다는 얘기죠. 네. 넓이와 둘레의 길이를 그냥 쓰면 되는데, 자, 일단 이 도형을 해석할 때 원이 있는데 원의 중심도 안 잡고 도형을 해석하는 건 좀 이상하죠. 원의 중심은 반드시 이 접점을 통과할 것이고요. 여기까지 동의하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 둘은 평행선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또 지름의 원주각은 직각이라도 좀 이용하려면 여기와 여기도 이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괜찮죠?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이어주면 좋겠죠? 그럼 여기도 수직이 되고 여기도 수직이 됩니다. 물론 저 위쪽도 수직이 돼요. 어차피 평행선이기 때문에.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는 게 목적인데,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반지름의 길이를 변수로 잡아도 딱히 상관은 없는데, 여기가 1이기 때문에 여기를 x로 잡고 반지름을 x 더하기 1로 잡겠습니다. 괜찮아요? 그죠? 그럼 여기 2x가 되죠. 어차피 닮은 비가 1대2니까 여기도 x 더하기 1 되는 거고, 그러면 x를 구하면 x를 답으로 쓰면 안 됩니다. x 더하기 2를 답으로 써야 한다고요? 시험 때 문제 안 틀리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야. 내 말 뭔 말인지 알겠지? 네. 그러면 s의 제곱은 사다리꼴의 넓이니까 높이가 필요한데, 여기 얼마예요? 루트 2x 플러스 1인가요? 그죠? 네. 맞잖아? ABCD의 넓이 그러면 4 x 더하기 1 여기까지 하면
4-1에 유입변 가립분 더한 겁니다. 높이는 2루트 2x 더하기 1이죠. 그리고 2분의 1 하셔야죠. 이거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16x 더하기 1 제곱 2x 더하기 1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자 이제 2L 써볼까요? 2L은 둘레 길이의 2배인 거니까 둘레 길이는 윗변 아랫변이 4x 더하기 4였죠. 그럼 왼쪽 오른쪽도 4x 더하기 4 아니냐?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8x 더하기 8의 2배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16x 더하기 1이네요. 되게 좀 공통인수 만들어주고 싶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 그럼 s의 제곱 마이너스 2l은 16x 더하기 1을 공통인수로 가질 거니까 나머지 2x의 제곱 더하기 3x만 쓰면 될 것 같고요. 얘는 x 더하기 1, 2x 더하기 3은 10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물론 사실 이거 원래 전개해서 인수분 해야 맞는데 보통은 자연수가 답이기 때문에 슬쩍 찔러보니까 x는 1이네. 그지? 꼬라지가.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r은 2고요. 내 말은 이걸 전개해서 인수분을 시도하는 건 이런 짓이 안 먹힐 때 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런 짓이 안 먹힐 때 하면 돼. 네, 실제 시험에서 좀 문제를 빨리 풀려면 이런 짓도 좀 할 줄 알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네. 답이 나왔는데 뭘 또 전개해서 인수분을 해. 그지? 네. 넘어가겠습니다. 재원? 제가 많이 피곤하네. 자, 다음 68번 뭐죠? 모든 항의 계수와 상수항의 실수인 두 다항식 px와 q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px 곱하기 qx는 4차식이에요. 자, 그런 생각하게 하잖아. 4차식이다 이러면 4차 상수냐? 물론 상수일 것 같지는 않은데, 그제? 3차 1차냐? 2차 2차냐? 1차 3차냐? 뭐 이런 생각 하게 되잖아 그냥. 상수 4차냐 이렇게. 그리고 얘를 만족하는 x의 값은 0, 1, 2 뿐이다 라는 말은 셋 중에 하나가 중근이지롱 이라는 말 아닐까? 선생님 나머지 하나가 허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없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다항방정식은 켤레근 정리가 성립하기 때문에 실수계수라고 하면 하나가 허수일 리 없습니다. 두 개가 허수여야지. 그러니까 얘는 실근만 4개 나오는 방정식이고 0이 겹치냐 1이 겹치냐 2가 겹치냐의 그런 상황일 뿐이에요. 제 말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리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과 같다 라고 하니까 이러면 얘가 3차 1차 해야 되지 않나? qx가 상수이면 px가 4차 해야 되죠? 그럼 마이너스 8x 플러스를 만들 수가 없겠죠? qx가 만약에 1차가 아니고 2차다. 그럼 이미 6차 나와버리잖아. 말도 안 돼. 그러니까 3차 1차밖에 안 됩니다. 3차 1차일 때만 이게 가능하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있는데 뭐가 재밌냐면 물론 이것도 일부러 이렇게 생각했지. 야 너네가 만약에 식을 전개하다 이 식을 만났어. 그러면 마이너스 8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라고 적지 않을까? 당연히. 너무나 당연하게. 저걸 마이너스 8x 더하기 8이라고 나는 꼭 적고 싶다. 여기 있어요 혹시? 아니 좀 정상적으로 수학을 하는 인간이면 누구나 저 마이너스 8로 묶어서 적고 싶단 말이지. 근데 얘가 안 묶었어. 왜 안 묶었어? 그럼 묶어서 써놓으면 니네가 1을 넣어보고 싶거든. 니네가 1을 넣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도록 지금 그렇게 처리를 한 거야. 1을 넣으면 우변이 0이니까 좌변도 0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눈치를 까는 거죠. 1 넣어봐야 되는데 이거 숨겨놓은 거구나. 그러면 P1 마이너스 Q1의 세제곱이 0인 거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은 방정식의 근이기 때문에 P1이든 Q1이든 꼭 뭐가 0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P1이 0이어도 Q1이 0이 되고 Q1이 0이어도 P1이 0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 나까지 생각하시면 P1과 Q1은 같이 0이다. 그럼 이제 겹치는 거는 1이군 이라는 생각까지 한 거예요.
아주 괜찮죠? 여기까지 아주 괜찮죠? 네, 감사해요. 그러면 px는 최고차의 개수 자리를 비워놓고 이렇게 적을게요. 비워놨다고 1이라고 쓴 게 아니야. 그냥 비워놓은 거야. a라고 쓰기 싫어서. 그 다음에 qx의 세제곱은 이것도 그냥 비워놓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데 px에서 qx의 세제곱을 뺐을 때 얘가 나와야 한다는 게 중요해. 그래서 나의 첫 번째 트라이는, 그러니까 이거를 a라고 잡고 b라고 잡고 존나 빼는 건 할 수 있지. 할 수 있는데 인생이 피곤하잖아.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최고창이 날아가야 되잖아. 1은 택도 없어요. 그냥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28 아니냐? 이런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그냥 아님 말고 수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런데 얘가 8x의 세제곱 마이너스 24x의 제곱. 재원아 좀만 참아봐. 곧 쉬는 시간 줄 거야. 이렇잖아. 괜찮아? 그러면 존나 잘 찍었죠. 됐네요. 그죠? 존나 개 잘 찍었네. 아니 실제 시험이 얼마나 개꿀이야. 아싸. 이러고 다음 문제 가는 거지. 왜냐면 이런 시도를 하는 건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아요. 잠깐 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잠깐 했는데 얻어 걸리면 다음 문제 가야지. 안 돼, 이건 불공정해. 이러면서 막.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애당초에 시험 자체가 공정하지가 않아요. 그지 같은 문제 주면서 시간을 좀 더 주든가. 맞잖아. 이게 진짜 학생들의 사고력을 시켜하고 싶으면 수학 시험은 시간이 2배 늘어나야 됩니다. 그렇지가 않죠. 예. 하여튼 그러하다. 그래서 식이 확정됐기 때문에 P3 더하기 Q3은 그냥 대입만 하시면 돼요. 48 더하기 4여서 52다. 이렇게. 이 웃긴 게 이런 짓을 하는 걸 나는 연습하라고 권장하거든. 왜냐면 이런 것도 자꾸 하다 보면 졸라 늘어요. 누군가가 시험장에서 이러고 있으면 정상적인 풀이로 걔들 제끼기가 어렵다고.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 그냥 연습하면 늘어요. 예. 그리고 만약에 안 됐어. 만약에 알고 보니까 막 최고차의 개수가 분수야. 안 됐다고. 그럼 결국 A, B 잡고 하겠지. 근데 이 트라이를 한 게 그렇게 아깝지도 않아. 왜냐면 얼마 안 썼거든, 시간. 한 15초, 20초 썼나? 아이씨, 아닌가 보다. 잡고 하자. 이렇게. 근데 제 경험상은 대부분 이렇게 잡으면 답 나와요. 나옵니다. 너 왜 책도 없고 정신 못 차려, 오늘? 잠깐 끊고.